북한군이 대규모 무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 썩은 것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전투기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함정은 소위 소형 정들 수백 절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재래식 무기를 다 이제 교체를 하고 소위 다 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 K9 자주포 흉내내는 그 포탑을 가지고 있는 자주포도 등장했어. 저들이 뭐가 불안한 게 있으니까 항상 그 노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다시 바로 세웠다고 하는데 어차피 쓰러진 거 저건 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 다시 수리한다고 해도 저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어떤 성능이?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전력은 북한을 압도합니다. 일단 재래식 군사력이 소위 냉전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노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숨기기 위해서 뭐 전차라든지 오픈탑 형식의 자주포라든지 전투기, 그거를 마치 다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좀 위장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내보내고 많이 보여주고 공개를 유별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치 북한군의 어떤 홍보 수단이 뭐 어떤 영상과 인터넷 그것으로 많이 접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뭐 책자가 나올 정도로 그걸 다 집합시켜서. 근데 그건 이제 재래식 무기 중심이었고, 뭐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동시에 그 다음 단계가 투발사 수단, 소위 대구형 방사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이상의 탄도탄, 또 다음 단계가 순항 미사일이었고, 이제 비교적 최근이죠. 그래서 모든 무기 체계를 비대칭 무기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군사 퍼레이드, 2020년도 뭐 10월달 군사 퍼레이드든지 그 이후에 퍼레이드 중간중간 여러 차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해가지고 많이 내놓게 하죠. 뭐 북한판 뭐 에이브램스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자주포, 뭐 한국에 있는 K9 자주포 흉내내는 그 포탑을 가지고 있는 자주포도 등장했었고, 그리고 뭐 무인기도 뭐 거의 똑같이 만들고 복제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뒤돌아서 보면은 저들이 뭐가 불안한 게 있으니까 항상 그 노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거는 군사력과 군사 무기라는 거는 대량 그 보유를 하고 있느냐. 특정 무기 체계를 종류별로 다 대량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발사할 수 있는 탄약, 포탄, 이걸 제대로 갖추고 보관하고 있고, 이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달해서 보관과 운영 유지, 유사시에 쏠 수 있는지, 그게 제대로 되는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기존에 뭐 70년대, 80년대 자기들이 조달해서 배치된 거는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 창고에 지금 딱 있고 가동하기 어렵고, 왜냐면 이제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기계라는 것도 정기적으로 이제 구동을 안 해주면은 말 그대로 그냥 달라붙잖아요. 이게 궤도라든지 뭐 포탑이라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게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가동을 하는데 그런 게 과연 됐겠느냐. 그리고 화력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시면은 전차의 표준이라면은 125mm 장착한 T-72개요. 양쪽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주력 전차는 여전히 T-72 시리즈예요. 500여 대. 나머지 뭐 미국에서 준 거, 뭐 유럽에서 준 거,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력 전력이 될 수가 없고, 북한군이 대규모 무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 썩은 것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뭐 전차, 오픈탑식의 자주포, 그러니까 생존성이 없는 견인포, 아주 뭐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투기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함정은 소위 소형 정들, 함이 아닌 정들, 그게 뭐 수백 절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무기 체계가 많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를 다 이제 교체를 하고 소위 다 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거를 양산 배치를 하면 되겠다?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거를 보여준 거를 이제 시범 케이스로 전부 다 교체하면 되는데, 그거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퍼레이드에서 일부 수량만 보이면서 나 이거 상당히 많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착시 현상. 근데 그 퍼레이드에서 봤던 그 무기들이나 전차, 자주포 이것들은 극히 일부 부대, 소위 평방사, 평양 주변에 극히 제한된 부대, 일부 부대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 지방 부대로 가면은 뭐 청진 쪽이나 점점 후방으로 가면은 뭐 T-55 전차, 그것도 그나마 가동 뭐 된다 안 된다 따질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지대 원산을 뭐 T-62,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도 안 하거나 일부 어떤 후방 경비용으로 쓰는 뭐 T-62 뭐 전차라든지. 그래서 이게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전체적으로는 유명무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 소위 투발사할 수 있는 그 소모성이 강한 이제 방사포, 대구형 방사포라든지 중거리 이상의 탄도탄에 집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특히 중거리 탄도탄, 순항 미사일에 전술핵 수준 이상의 핵무기를 장착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상당히 긴장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6.25 전쟁 이래로 90년대까지 그 두려워했던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저게 전체 부대가 규모가 있다고 하는데, 장부상으로 다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숫자가 그게 제대로 동원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전후로 해서 이게 평가라는 게 합참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전력은 특수부대 중심이다. 말 그대로 막 산을 타고 내려오고 막 이 DMZ를 돌파해서 게릴라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1996년도에 그 강릉 그 공비 침투 사건을 겪어보니까 그게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이제 그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됐지만은 이 병력으로 경보병 전투 병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려는 게 있고, 그다음에 퍼레이드에서 봤던 아주 소수 정예의 뭐 신형 무기들 그 체제로 이제 재래식 전력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가 대 국가, 그다음에 뭐 남북한, 그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탄도탄 전력, 순항미사일 전력. 요거는 이제 쳐들어오면 다 쏴서 파괴시킬 거야. 함정이든지 뭐 지상 전력이든지. 거기다가 뭐 화학탄두까지 실 수 있고 뭐 핵탄두까지 실 수 있으니까 쳐들어오지 마 하는 용도예요. 쳐들어가겠다가 아니야. 쳐들어오지 마. 여차하면 서로 죽는 거야. 이제 그런 위협 수단을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북한의 전력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지긴 했어요. 그냥 순수 재래식 전력 보면은 우리가 앞서고, 우리가 최신 무기, 최근에 만든 무기, 비교적 10년 내에 만든 무기가 많고, 근데 또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군사력 순위,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할 때 이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이게 몇 위로 잡아야 될지가 좀 모호한 면이 지금 최근에 생겼습니다. 대한민국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북한판 23을 연속으로 배치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 해군력이 대한민국에 비교해서 형편없었다. 조그만 뭐 고속정 위주였으니까 뭐 포발사하는 포정, 포함이라든지, 그다가 이제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어떤 중형 함정들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니까, 호위함 중심으로 3,000톤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그 미사일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화력함. 그러니까 지상 발사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을 글로 옮겨 실어서 자기들도 이제 남한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군의 수중 발사 이제 전력들이 있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제 잠대지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 6척은 필요하다. 그래서 연속으로 이제 건조를 시켰는데, 특징이 있다면은 이게 헬기 운영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대잠헬기 한미 쪽을 보니까. 그리고 앞에 수직 발사기, 수직 발사가 중심이고. 근데 이게 또 건조 방식이 옛날 방식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진수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옛날 2차 대전 때 뭐 필름 보면 옆으로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면서 물에 탁 가서 바로 이제 복원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방식을 이제 채택한 건데, 이게 좀 엎어졌으니까 저걸 이제 다시 바로 세웠다고 하는데, 어차피 쓰러진 거 저건 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 저거 다시 수리한다고 해도 저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어떤 성능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걸 이제 보충해가지고 또 그 다음 배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한 5척에서 6척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이 남북한 해군 전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재래식 전력, 그거는 그렇게 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함정들은 정밀 유도,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격침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모든 걸 우리를 다 따라하네, 외형을 다 카피를 떼네, 자기들 자존심을 내세우네, 그러다가 쓰러졌고, 쓰다 보니까 이제 전력 싸움으로 넘어가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서 5-6척 만들어도 어차피 한번 뒤처진 재래식 해군 전력은 니들이 앞설 수가 없다. 이제 다만 이 러시아 기술이 유입돼 가지고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가 돌입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핵 얘기만 들어가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북한판 뭐 에이브럼스 자체가 나오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양산이 안 된 것들이고, 그러니까 얼망주망 조금씩. 그래서 지금 와서는 순간 공개됐을 때, 그런 모든 무기의 장르가 하나씩 공개됐을 때는 놀라는데, 좀 시간 지나면 그게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대량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 뒷받침은 경제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비교는 뭐 하나만한 것 같아요. 북한이 뭐 대한민국을 이제 견제하고 쳐들어오지 마라, 거꾸로. 그건 역시 다들 아시는 상식적으로 핵탄두, 핵무기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북한이 또 믿는 거는 역시 핵무기. 그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쇼, 보여주기, 어떤 심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뭐 북한에 지금 새로 등장시킨 무기들이 호위함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상군 뭐 전차 자주포들인데, 그렇게 딱히 그거를 뭐 이렇게 위협을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얼마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더욱이 이제 항공전력이 또 보여주기식으로 조기용부 통제기 한 대를 띄웠어요. 그거를 또 대량으로 뭐 4대 이상 만들 수 있냐.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심리의 어떤 견제. 야, 우리도 이거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공중급유기 도입할 거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체제처럼, 그 시스템, 공군 시스템처럼 골고루. 그 다음에 뭐 북한판 글로버호크, 뭐 비행시킬까지 가능한데, 짧은 거리, 평양 상공을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그럼 걔가 와서 그 센서, 좋은 센서에서 높이 올라가서 다 감시해서 분석이 되냐 이거죠. 그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건 또. 그러니까 외형상에 카피 뜨는 거는 충격은 요법. 그 처음에는 다 충격받아요. 북한이 저렇게 저런 기술이 있다고. 그런 측면에 심리전에 상당히 능한 대단한 나라, 대단한 북한.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진입을 했죠. 지금의 3대 세습체제, 김정은에 와서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더 대한민국 상대로 쇼킹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그 무기체계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고, 드디어 이걸 보니까 김정은은 밀리터리 매냐 아닌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언론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지금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밀매다. 김정은은 밀매다. 저러니까 이게 모든 종류별로 장르별로 다 해보라고 하지. 이게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군사 매니아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전쟁을 이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의 뭐 전력을 가지고 있나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의 상황보다는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공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항공 전력, 전투기 전력이에요. 그게 이제 뭐 F-35, KF-16, F-15K, F-35A 그리고 4종. 그리고 이제 한 종이 KF-16이 합류하면 5종인데 이것이 이제 공대공 전투, 반공 전투, 제공 전투, 그다음에 지상 공습 작전 능력, 한반도에서 이런 면에서는 좀 이스라엘 그 공군, 이스라엘 공군하고 같은 뭐 형식상으로는 이제 종류나 무기, 그러니까 무장이죠. 정밀 유도 폭탄이든지 빼박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군 사례가 가장 근접하고, 그다음에 지상군의 작전 능력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미지수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 전쟁을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시급하다. 이건 새로운 장르고 이거는 지금부터 새로 우리가 도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대북 침투 부대의 그 특전사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 보병 사단에도 빨리 이거를 이제 만들든지 사오든지 해서 각 사단마다 생존성을 높이려면 이거를 빨리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뭐 견해가 이제 있었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어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전력이 빨리 도입이 되고 북한도 이제서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북한도 이제서야. 그 말 그대로 북한 언론에서 이제 발표했잖아요. 뭐 노동신문에서. 대량 생산하라고 얘기한 지가 뭐 얼마 안 돼요, 북한도. 이제 앞으로는 남북한이 드론 전력의 어떤 누가 더 많이 좋은 거를 갖고 있느냐. 그 경쟁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왜냐면 탄도탄, 순항미사일은 서로 이제 경쟁을 했어요. 북한은 이제 핵이 또 첨가됐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다음 땅이 이제 드론 경쟁.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경쟁을 이제 해나갈 거 아니에요. 남북한 시속 게임을. 근데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이 이제 모자라는 게 항공 전력. 그 변수는 이제 러시아가 SU 시리즈, SU 뭐 27, 30, 35를 과연 줄까 안 줄까? 이거는 이제 미수지만은 아직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런 전투기 전력이 아직은 이제 우리가 앞서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변수는 중국 전투기나 러시아 전투기가 유입이 될지 안 될지. 그것마저 되면은 난 대한민국의 그 앞서가는 거는 이제 좀 가라앉는 거죠. 경쟁에서 또 시속 게임에서 또 비슷하게 돼 버리니까. 근데 아직은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 전력은 북한을 압도합니다.